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자주 아프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장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환자도 심지어 의료진도 놓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미세한 신호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52세 회사원인 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 씨는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소화제를 먹고 며칠 쉬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아내의 강권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닌 대장암 초기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어 씨는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 씨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했으니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실제로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에 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늦게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50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40대, 심지어 30대에서도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층이라면 더욱 세심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서 대장암의 조기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혹시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관심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암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기 신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아두셔야 할 5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혈변입니다. 화장실에서 변을 본 후 휴지에 피가 묻어나거나 변 자체가 검붉은 색을 띠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치질로 인한 출혈일 수도 있지만 대장암의 가장 명확한 초기 신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변에 섞여 나오는 피는 대장 내부의 문제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달리 변이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장은 매우 규칙적인 기관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진다면 대장 내부에 종양이 생겨 통로가 좁아졌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부 통증과 더부룩함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가스가 차 있는 느낌, 배가 묵직하고 불편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히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암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늘 피곤하고 빈혈 증상처럼 쉽게 지치고 힘이 빠지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대장암으로 인한 출혈이 지속되면 빈혈이 생기고 이는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48세 주부인 B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B씨는 몇 달 전부터 변이 자꾸 가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변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죠. B씨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도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신호들을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육류, 특히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대장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식이섬유의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을 보면 고기는 많이 먹지만 채소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장내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고 좋은 균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채소, 과일, 현미, 잡곡 등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장 환경이 나빠지고 대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과 담배는 온몸에 해롭지만 특히 대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장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장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고 퇴근 후에도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장 운동을 둔화시키고 변비를 유발합니다. 변이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으면 독소가 쌓이고 이는 대장암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 부족한 수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모두 대장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이 하나씩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험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동시에 운동을 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함께하는 경우라면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습관들이 쌓일수록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더 뚜렷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편감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방과 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예방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병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세가 넘으시면 반드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무서워하시는데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 번의 검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미리 제거할 수 있어서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40세 이전이라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의사와 상담해서 다음 검사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현미, 잡곡, 통밀 같은 통곡물을 주식으로 하시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와 토마토, 당근 같은 색깔 있는 채소들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품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균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김치를 드실 때는 나트륨 섭취량에 주의하시고 요구르트는 당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시고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자제하세요. 술은 가능하면 끊으시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를 예방하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거나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의 미지근한 물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편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